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냉하면서 다시 돈이 이곳으로 몰렸는데요. 조금 살펴드리면 대표적인 투기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바로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예금이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려 그러면 이 요구불 예금에다가 일단은 제가 넣어 놓죠. 뭐 집에 돈을 놔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요구불 예금이 6월 말보다 41조나 감소했다. 와, 그러니까 7월 들어서서 말 그대로 뭐 그냥 투자 대기 자금이 그냥 확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22년 7월 마이너스 38조, 이때도 38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4년 만에 가장 최대폭 감소해서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 그만큼 지금 투기 어떤 투자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완전히 급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사에 있는 투자자 예탁금. 자, 이것도 17조 3천억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시로 어마어마하게 몰렸던 돈들이 자, 최근에 증시가 뭐 롤러코스터, 뭐 낙폭도 심하고 정말 멀미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러면서도 쭉쭉쭉쭉 올라가 주면 되는데 지금 뭐 완전히 또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뭐 투자 어렵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증권사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투자 대기 자금도 빠져나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에 반해서 5대 은행의 정기 예금은 22조 3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이유가 단순하죠.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금하고 적금금리를 일제히 인상을 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멀미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실 뭐 이런저런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차라리 지금 예금 적금금리 좋대. 특히나 또 은행들이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올리면서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예적금 금리를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예금 쪽으로 자금 이동이 대거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느 정도 올라갔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1년 만기 정기 예금이 2.9%에서 3.2%. 야. 자, 우리가 보통 리딩뱅크라고 하는 국민은행이 이게 3.2%까지 지금까지는 2%대였다 그러면 그것도 2% 아주 초였죠. 그런데 지금 2.9에서 3%를 결국 넘었습니다. 3.2% 갖고 특히나 적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3.25%에서 3.45%. 와,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적금 예금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이 2.9%에서 3.2%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3%대로 지금 뛰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적금도 상품별로 최대 0.3%나 인상을 한 상황이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2.9%에서 3.2% 모두 다 그냥 3.2, 3.2 난리가 났습니다. 자,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2.95에서 3.25. 자, 결국은 5대 은행의 지금 가장 높은 정기예금은 3.25%까지 올라가 있고 뭐 적금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최대 0.3%까지 올라가 있어서 자, 5대 은행들이 뭐 정기예금 뭐 적금 뭐 줄줄이 지금 금리를 예금이 뭐 정말 예금이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금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주식에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을까? 요것도 지금 궁금하잖아요. 아까 주식에서 지금 은행 예금 쪽으로는 갔는데 그럼 부동산 쪽으로도 주식이 좀 불안하니까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쪽으로 자금 이동했을까라는 거죠.
오히려 거래가 씨가 말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뭐 주식이 불안하면 주식 팔아서 부동산 오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씨가 말랐는데 그 이유가 놀랍게도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대출 금리가 급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도미노 연쇄 반응인데 결국은 대출 금리 당연하죠. 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채도 자금 조달 금리지만 예금 금리도 자금 조달 금리잖아요. 자, 결국은 예금을 비싸게 주면 대출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를 올릴 수밖에. 뭐 사실 은행들이 이런 거에는 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예금 금리 올려주면서 대출 금리를 급상승했는데 자, 어느 정도 올려갔냐?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KB국민은행 아까 뭐 예금 금리 올려줄 때는 좋았는데 대출 금리까지 쭉쭉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뭐 KB국민은 변동이나 혼합 뭐 고정이죠. 뭐 거의 같은 금리로 가고 있는데 최고 금리가 7월 지금 요게 둘째 주죠. 7월 둘째 주 들어서서 7월 들어서면서 6.47%, 6.47%. 이것도 상당히 높았죠. 사실 뭐 하단도 5%가 넘었었으니까 사실 7월 들어서서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인 18일 기준 했을 때 6.52%까지 올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6.6%까지 올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KB국민은행이 매주 월요일 날 올리는데 오늘 또 올렸죠. 7월 27일 기준 했을 때 6.65, 지금 고정 혼합형 같은 경우에도 6.6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5.25, 5.25까지 지금 올라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KB국민은행 하단이 5.3% 수준이고 지금 상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6.7%. 야,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그냥 7%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출 금리를 정말 한 주도 안 거르고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뭐 대출 금리도 멀미가 날 정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까 하나은행도 뭐 예금 금리 올린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월 13일 기준 했을 때 7.063 정도였는데 7월 18일 날 7.13까지 지금 올렸고요. 자, 그리고 7월 22일 날 7.141까지 올렸는데 결국 오늘 7.232까지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단도 5.932. 아, 이거 뭐 5.932면 그냥 이제는 하나은행 하단은 6%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7.2%를 훨씬 넘어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자, 지금 4대 은행의 지금 아파트론이 이렇게 하단이 6%, 뭐 5.93이면 6이죠. 그리고 지금 7%를 이미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지금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가 요게 지금 7월 13일 기준 했을 때 상단이 7.18이었고 하단도 물론 5.48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자, 근데 18일 날 이게 7.27까지 올라가더니 7월 22일 날 7.30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보면 상단이 7.6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지금 5대 은행의 지금 이게 상단이 7.68이면 이거는 뭐 그냥 7.7이죠. 7.7%인데 결국 7.7%면 그냥 이거는 8%다. 그냥 뭐 그렇죠? 뭐 8%가 진짜 바로 턱밑이에요. 그래서 8%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5.98이면 그냥 6%인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결국은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하단이 6%, 상단은 거의 8%까지 가 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 8%에서 9%, 뭐 1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 정말 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5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6억까지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지금 3억 한도로 완전히 반토막을 내 있죠. 자, 여기에다가 대출 총량제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지금 셧다운 지금 뭐 은행에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고요. 자, 결국 부동산 거래가 완전 씨가 말랐습니다. 정말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인 상황인데, 현장 상황을 제가 잠깐 좀 짚어드리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최근 일주일,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에도 초보다 7월 후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거래가 씨가 마르고 있죠. 뭐 최근에 지금 뭐 대토론회 뭐 이런 토론회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가 결국은 세제 개편 통해서 뭐 강남 쪽, 특히나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쪽들로 세금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면서 7월 말 쪽으로 갈수록 완전히 아수라장인데, 최근에 일주일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지금 일주일 동안에 지금 뭐 실거래 신고된 거를 봤더니 놀랍게도 지금 직거래 한 건 외에 딱 지금 2건이에요. 야,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딱 2건이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3억 한도 이전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총량제에 따른 자체 규제가 들어간 게 뭐 7월 10일 뭐 한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7월 초가 되겠죠.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그러면 이 한 주간 동안은 어느 정도 거래가 됐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초하고 지금 7월 말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때 강남에서 일주일 동안 거래가 됐던 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제가 먼저 이렇게 세놨는데 이게 지금 12건이고요. 자, 그 다음이 지금 요게 한 10건 정도 지금 거래가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1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전 6월 30일부터 지금 7월 뭐 6일까지, 그러니까 7월 초 일주일간은 총 34건 정도가 그래도 거래됐었습니다. 그러니까 34건이 2건이니까 이거는 뭐, 와, 이건 뭐 1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그렇죠.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 거래가 34건 정도가 그래도 7월 초에는 거래가 됐는데 7월 말로 들어서면서 지금 딱 2건, 그것도 직거래가 한 건이에요. 중개거래는, 실제 중개거래는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완전히 거래가 괴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강남은 낫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7월 21일에서 7월 27일까지 서초구 전체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거래가 단 한 건도 되지 않은 빵건이라는 거죠. 빵건. 와, 아니 서초구에 지금 아파트가 얼마인데 7월 21일에서 7월 27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거래가 빵건이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이전 같으면 무슨, 근데 이거는 월 초도 아닌데 월 말에는 주로 그래도 거래 신고가 꽤 많이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그리고 뭐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지금 신고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조회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완전히 빵건이라는 거죠. 거래가 완전히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완전히 뭐 그냥 씨가 말랐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7월 20일에서 27일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직거래 한 건 빼고 중개거래가 달랑 한 건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직거래까지 넣어도 지금 2건인 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7월 21일에서 7월 27일 최근 일주일 동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서 총 거래 건수가 딱 4건이에요. 이 중에서 직거래 2건 빼고 나면 실제 중개 거래는 달랑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강남 3구에서 일주일 동안 와, 4건? 직거래 빼면 2건? 완전히 지금 괴멸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강동구 같으면 아시겠지만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채, 12,000채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뭐 5,000채 지금 넘어가는 뭐 아르테온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여기도 강동구도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던 곳인데 7월 21일에서 7월 27일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2,000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건도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마포 7월 20일에서 7월 27일 전체를 봤는데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빵건이에요. 빵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그렇죠. 정말 야, 이렇게까지 거래가 안 될 수 있나요? 자, 용산도 7월 21일에서 27일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빵 난리가 났고요. 자, 성동 같은 경우에도 7월 21일에서 7월 27일 전수조사를 했는데 달랑 한 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자, 결국은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자, 우리가 보통 마용성 쪽에도 거래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거래가 딱 한 건이에요. 그것도 성동에 그냥 한 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강남 3구나 마용성 그다음에 강동 이런 한강벨트 쪽의 핵심 지역들만 그런 거냐? 그 외곽은 어떠냐? 지금 외곽 쪽에서 가장 거래가 최근에 많았던 곳이 노원이죠. 뭐 한 달에 지금 1,000건까지도 터졌었으니까요. 자, 근데 노원도 7월 21일에서 7월 27일까지 제가 요것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도 놀랍게도 지금 직거래 2건까지 포함해서 4건이에요. 직거래 빼고 나면 결국은 딱 2건밖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노원도 지금 거래가 완전히 그냥 괴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이전의 일주일 그러니까 6월 30일에서 7월 6일 요 사이에 그러니까 7월 초는 어땠냐? 외곽하고 여기도 실감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자, 지금 보이는 게 요게 13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전체 12건.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지금 14건. 그리고 요게 전체가 14건이고요. 이거 전체가 지금 17건이고요. 요거 전체가 12건이고, 요거 전체가 지금 11건이고, 요거 전체가 13건이고, 지금 요 전체가 13건, 요거 전체가 12건, 이거 전체가 지금 15건. 뭐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직접 한번 이렇게 세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미리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146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7월 초하고 지금 뭐 7월 뭐 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7월 21일에서 27일까지 7월 말하고 불과 뭐 지금 같은 달 안에서도 초하고 말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146건이나 거래됐던 노원이 지금 달랑 4건. 그것도 직거래 2건 빼고 나면 중개거래는 2건밖에 안 되는. 자, 결국은 강남 3구, 마용성, 강동, 자, 이런 한강벨트 주요 지역들, 강남 3구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노원 같은 외곽 지역도 완전히 거래가 괴멸되는, 완전히 거래가 씨가 마르는, 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자, 예금금리 인상이 결국은 대출 뭐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고, 자, 결국 부동산 거래는 씨가 말랐습니다. 물론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출 총량제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대출 자체가 지금 안 되고 뭐 은행 자체적으로 6억짜리를 3억까지 완전 반토막을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거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8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인상하고
8월에 인상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지금 지속된다 그러면 또 이번 주에 FOMC가 있죠. 여기서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10월, 11월까지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기준금리라든지 뭐 국채금리 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제 개편 뭐 지금 뭐 계속 쏟아지고 있죠. 세제 개편 관련된 것들이 강력한 지금 뭐 양도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보유세 뭐 지금 난리가 났고요. 여기에다가 추가 대출 규제까지 이번 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냐라는 거죠. 집 살 사람이 없다. 자, 집 살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뭐 될 수가 없죠. 부동산 시장 정말 진짜 난리가 났다. 현장은 더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꼭 구매를 해주시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는구나. 참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용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